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020년도 2회 기출문제 두 번째 과목 스프레드시트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답이 보입니다. 답이 어떻게 보이느냐? 바로 보시면요. 이렇게 삭제, 시트를 삭제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행 취소로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되살릴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하죠. 우리 보통 보시면 첫 번째 거 찍고 자, 한 세 번째 거 Shift 키 찍으면 가운데 게 같이 선택이 되는데 이랬을 때 제목 표시줄에 자, 파일명이 그룹으로 표시가 되죠. 그룹 표시가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된 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고 싶어요. 자, Shift F11번 누르면 시트가 앞쪽으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자,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를 했어요. 시트를 복사를 하시면은 원래 시트 이름에 일렬번호 형식이 추가되어 갖고 시트 이름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자, 1번에 보시면은 밑에 시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더하기 눌러주셔가지고 시트를 계속해서 추가를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Shift 키 눌러가지고 찍어주시면 상단에 그룹 표시가 되지요. 해서 그룹 시트, 자, 그룹으로 선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양식을 만드실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룹을 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트 1번 찍으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Shift 키 눌러가지고 자, 보시다시피 F11번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Shift F11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앞쪽으로 왼쪽 앞쪽으로 새로운 시트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자, 다음 중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시트 보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시트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죠. 자, 셀의 잠금 속성이라든가 숨김 속성은 시트를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를 못해요. 자,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엑셀 화면 열어서 이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전체 선택 부분에서 컨트롤 1번 찍어 주셔가지고 자, 들어가 보시면요. 이 보호 부분에 잠금 속성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도. 자, 그런데 지금 2번이 답이 되거든요. 왜냐면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 잠금 속성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이 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번, 3번, 4번이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 2번이 틀렸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잠금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잠금을 풀어주시겠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오셔서 이 부분 있죠. 자, 보호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금 컨트롤 1번 찍으셔서 잠금을 꼭 찍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2번이 틀린 이유가 잠금을 풀어야 된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꼭 잠금을 해제를 하시면 안 되고 잠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상단 위쪽에 보시면요. 보호 기능이 있어요. 자, 검토도 있고 검토에 보시면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시트 보호를 찍어 주셔갖고 여기다가 암호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1, 2, 3, 4, 5를 넣었거든요. 여기도 1, 2, 3, 4, 5를 딱 넣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고치려고 하시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뜬다는 거죠. 오류 메시지가.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은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잠금을 해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저기를 잘 보시겠습니다. 자, 찾는 값이 40입니다. 자, 2의 4 셀을 보시면은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얘네들 평균을 이미 내가지고 값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수식이 들어있습니다. 수식 평균 구하는 거니까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 값이 40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B의 4에 들어있는 즉 노트북 값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평균이 40이 되려면 노트북 판매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1번이.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금 잘 보세요. 자, 여기 평균이 지금 현재 36.67이에요. 세 가지를 평균 냈을 때. 그런데 이 평균 값이 40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은 자, 누가 희생을 한다? 노트북이 자, 얼마나 판매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답은 1번이 된다. 자,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보기 내용을 그대로 입력했을 때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4분의 1이거든요. 분수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시면은 이 작은 따옴표가 바로 문자, 텍스트로 입력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날짜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 데이터가 되겠고요. 여기도 지금 날짜, 이거 같은 건 시간이죠. 시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AM을 붙여서 쓰시게 되면은 저런 것들도 다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시트 보호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다시금 보호, 해제, 방금 하셨던 거 1, 2, 3, 4, 5 눌러서 해제하시면 이제 수정도 됩니다. 다 지워버렸고요. 여기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내용을 보기에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씁니다. 0, 1 쓰시고요. 세미콜론 쓰시고 이렇게 썼어요. AM 이렇게 써주시면은 보시다시피 문자인 경우에는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0 하고 한 칸 띄워서 1/4 이렇게 넣었을 때는 어때요?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정렬이 됐다는 얘기는 숫자 데이터 얘기라는 얘기예요. 작은 따옴표 넣으시고 1, 2, 3, 4. 그 다음에 1월 30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왼쪽 정렬이 됐죠. 얘네들은 문자 데이터, 요것만 숫자 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값은 0.25죠. 근데 이제 분수로 입력하고 싶을 때는 앞에다 꼭 0을 넣고 한 칸 띄워서 4분의 1 이렇게 넣으시면 분수로 입력이 됩니다. 답은 이제 0.25, 값은 0.25가 되겠죠. 다음 문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입니다. 면서일 때는 같은 줄입니다. 벌써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은 틀렸죠. 이건 아니까요. 여기도 아예 식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은 근무 기간이 15 이상이면서 나이가, 즉 요 부분이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답이 되려면 근무 기간이 15 이상이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1번은 이면서 였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1번. 1번 체크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일단 부분합에 보시면요. 그룹을 지점으로 했고요. 함수는 합계를 사용할 것이고요. 재고 구해줄 거고, 새로운 값 대체 있죠. 요거는 지금 처음 구하신다 그러면은 새로운 값 대체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두 번째 값을 구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값이 지워지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는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옳지 않은 것 구하라 그랬어요.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를 정보 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윤곽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겠죠. 왼편에 윤곽, 더하기 표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2개 이상의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해서 사용해야 되죠. 여기 합계 말고도 다른 것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합계 따로 다시 한번 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선택하시면 이전의 부분합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 결과가 변경되죠. 4번이 틀렸겠는데요. 그룹화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으로 부분합이 계산된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이 그룹화한 항목으로 선택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뭐 내림차순으로 하고 했으면 내림차순 나올 것이고, 오름차순 했으면 오름차순 나올 것이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결과,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 여기 옳지 않은 거 벌써 보시면요. 7.5인데 뒤에가 점 찍고 0이 2개니까 이건 맞는 결과가 되겠고요. 여기도 44.398 하고 소수점 뒤에다가 자릿수 3자리 넣었어요. 물음표 잘 나오겠고요. 이렇게 컴마를 넣으시면은 공이 3자리가 감춰집니다. 이것도 맞고요. 상공하고 골뱅이 넣고 귀중 넣었으면 상공 귀중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틀린 것을 찾아보자 그랬으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2번이 틀렸네. 2번. 자, 왜냐하면은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 지워버리시고요. 자, 여기다 7.5 자, 한번 썼어요. 자, 44.398 398 자, 이렇게 썼고, 자, 그렇게 하고 12200 하나 둘 셋 그렇게 하고 30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요 상태에서 컨트롤 1번 찍으셔가지고 자, 여기 있던 표시 형식 있죠. 표시 형식 이 부분에서 이런 표시 형식으로 사용자 지정에 오셔갖고 샵 한번 넣고 .00 이렇게 넣으시면 7.50 이렇게 보인다는 거니까 맞는 자 값이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 자리가 아까 지금 분수를 한번 해놓은 자리가 돼서 요거 깨끗한 거 복사해서 조금 셀 서식 홈탭에 보시면은 붓이 있어요. 그걸로 여기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도 컨트롤 1번 한번 찍어 가지고 이렇게 물음표 사용자 지정에 와가지고 물음표를 하나 둘 세 개를 썼고요. 점 찍고 자, 하나 둘 세 개 썼어요. 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앞에가 0이 없죠. 자, 0이 없이 44.39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답은 지금 보시면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컨트롤 1번 찍어서 이것도 한 김에 다 해버릴게요. 뒤에다 컴마 찍으면 공 3개가 감춰지죠. 공 3개가 감춰지고 자, 이 부분은 골뱅이 넣고 사용자 지정 맨 끝에서 자 오셔가지고 뒤쪽에다 한 칸 띄우셨어요. 한 칸 띄우고 안 띄우고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한 칸 띄우고 귀중 이렇게 들어갔더니 한 칸이 떨어졌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 통합 데이터 도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합계를 구하네요. 그렇게 하고 첫 행 왼쪽 열 원본 데이터 연결을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에 워크시트를 추가해 통합할 수도 있지요. 다른 시트, 다른 통합 문서 워크시트도 추가적으로 통합할 수가 있어요. 같은 시트 내에서만 통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통합 문서 워크시트도 추가해서 통합할 수가 있다.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 각 참조 영역의 결과표에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은 레이블이 있다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위나 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함수는 함수에서 선택하면 요약함수로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원본 데이터 연결을 찍었죠. 그렇게 하고 확인란을 선택해서 통합한 경우에 여기 나중에 통합에 참조된 영역의 행위나 열 값을 바꾸면 자 데이터 값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그랬는데 한번 해볼게요. 왜 4번이 틀렸는지. 자, 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은 화면을 조금 키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무슨 대리점 해가지고 보통 여기다 대리점명 넣거든요. 뭐 군산 대리점 이쪽에다가는 또 한쪽에다가는 무슨 전주 대리점 자, 이렇게 넣었다고 합시다. 전주 대리점. 자, 여러 가지 쓰시면 좋겠지만 여기다가는 자, 뭐 신발 또 간단하게 그냥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귀중 넣어서 그래요. 붓 한번 찍어서 깔끔하게 자, 서식 덮어 썼고요. 1월달, 자, 2월달, 이렇게 3월달 이렇게 넣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하고 조금 선도 좀 넣어줄게요. 보기 좋도록. 자, 복사해갖고 밑에다가도 좀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신발 하나 했고 다음에는 뭘 넣어볼까요? 자, 바지라고 할게 그냥 하고서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어요. 대충 숫자도 넣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숫자를 이렇게 지금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쪽에다가 지금 하나 별도로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통합으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컨트롤 C 더해갖고 이렇게 왔고요. 여기 비워놔야 되죠. 여기 값도 비워놓고 자, 이 부분도 지워버릴게요. 왜냐하면 서로 지금 여기 지금 문제상에서 보시면은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 각 참조 영역의 결과표에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다면 그랬으니까요.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위나 열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자, 일단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보통의 경우는 여기 뭐 신발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 옷도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고 여기 바지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통합 생각나십니까? 범위 잡고 시작해요. 범위 잡고 여기 지금 데이터에 보시면 통합, 이게 통합이잖아요. 통합 딱 찍어 주셔가지고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참조 함수, 일단 참조 범위 요 부분 하고요. 요 부분 추가, 또 밑에도 요 부분 추가 해주시고, 첫 번째 행과 왼쪽에 있는 열이 네이블이다. 그렇게 하고 원본 데이터 연결, 이거를 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찍어서 확인을 하시면요, 이렇게 오류가 난다고요. 이거 4번이 왜 틀렸다고요? 4번은 오류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원본 데이터 연결 확인란을 선택해서 통합한 경우,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의 행과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같은 시트에서는 안 돼요. 다른 시트에서 할 때는 되는데, 같은 시트에서는 저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일단 4번이 틀린 것이고요. 4번이 틀린 것이고, 다시 한번 여기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자, 원본 데이터 연결하지 마시고요. 그냥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지금 각각 신발 35 이렇게 다 지금 합쳐져 갖고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이번 문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원본 데이터 이 부분, 자, 4번이 틀렸다.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는 원본 데이터 연결리가 안 먹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확인하시고요. 다음. 자, 이번에는, 자, 채우기 핸들을 눌렀어요. 각, 월, 자. 그랬을 때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같은 데이터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요,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1번이죠, 1번. 답이 1번이다. 왜 그러느냐? 자, 갑축, 임묘, 월화수목, 자축, 아니죠. 갑을병정. 여기 갑을병정, 자축, 임묘. 자, 그렇게 나오는데, 가는 특별한 게 없어요. 사용자 지정이.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가짜 쓰시고. 자, 보기에 왔습니다. 자, 감, 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렸어요. 그랬을 때, 자, 보시면은 갑을병정, 월화수목, 자축인묘. 근데 가가 답은 가는 변화가 없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이라는 거 한번 오셔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중에서 페이지 설정이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자세히 단추를 누르기 전에 1번에 메모가 나왔습니다. 자, 메모는 Shift F2번이죠. 단축키. 자, 눌러주셔가지고 여기다가 뭐 페이지 설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메모는 기본적으로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갖다 대시면 보이고요.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메모 표시 눌러주셔서 메모 보이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때 메모 끝에 테두리 부분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때 커서가 아니에요. 자, 끝에 찍으셔가지고 메모 서식에서 이렇게 메모 맞춤해 보시면 자동 크기.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자동 크기도 맞춰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인쇄. 자, 페이지 설정에 보시면은 자세히 단추 눌러가지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맨 끝에 시트. 자, 시트 부분에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메모 부분에 보시면 시트 끝에 인쇄하실 때요. 자,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해주시면은 미리 보기 했을 때요. 이렇게 메모가 보인다는 것이죠. 메모 지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데 1번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없음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끝에도 인쇄하실 수 있다고 금방 나온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끝에 자, 이렇게 자, 시트 끝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구분선 요 구분선 보이시잖아요. 구분선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눈금선 체크하시면은 미리 보기 했을 때 요 부분 인쇄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하면은 글꼴색은 모두 검정. 3번이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네요. 옳은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눈금선 표시 체크하면 표시가 되죠. 자,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하시잖아요. 그럼 글자 색은 모두 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글자 색은 원래 있던 대로 잘 보이는데 이런 도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안 보여요. 자, 보실까요? 제가 삽입해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 하나를 넣었습니다. 자, 색깔도 들어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지금 제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쓰고 색깔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색깔을.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미리 보기를 했다고 합시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자,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이 부분에서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를 찍어주시면은 보시다시피 도형은 안 보이고요. 면에 채워진 노란색도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것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도 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4번에 인쇄 영역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은 인쇄를 할 수 있고요. 자, 숨겨진 행이나 열은 어떻게 될까요?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제가 이 열을 숨기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미리 보기 여기 또 왔어요. 맨 끝에 와가지고 특정 영역 서식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미리 보기를 딱 찍어주시면은 자, 간단한 게 체크되어 있어서 자, 간단한 거는 버려버리시고요. 뭐 눈금선 자, 이것도 지금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자, 간단한 거 그 체크 없앴기 때문에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여기 숨겨진 이거 안 보이잖아요. A하고 B 이 사이에 숨겨진 거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행렬 머리글 찍어주셔서 보시면은 여기 B열 안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틀렸습니다. 자, 숨겨진 행이나 열은 인쇄가 안 돼요. 답은 2번이 맞다. 다음 중 막대형 차트에서 각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막대에 채워질 그림은 저장된 파일이나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파일 클립아트 선택할 수 있겠죠. 자, 느리기는 값에 비례해서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한다. 자, 쌓기는 원본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단위 그림이 달라진다.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는 계열 간의 원본 그림 크기가 달라도 단위 그림 같게 설정하면 같은 크기로 표시된다. 자,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저 이거 안 해봐가지고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막대형 차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일부분 회원명하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등록비하고만 범위를 잡아가지고 자, 삽입해서 차트를 눌렀습니다. 차트, 막대기 차트를 눌렀습니다. 이때 막대기에 채워질 그림은요. 이 그림 있죠? 여기 이 부분 얘네들 오른쪽 눌러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 중에 페인트통 눌러가지고 그림 채우겠다고 찍었습니다. 자, 그림은 제 사진으로 좀 넣어봤는데요. 이 사진 여기 보시면 그림을 채우실 때 자, 문제에서 자, 그림에 저장된 파일이라든가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파일 클립아트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잘 맞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림 부분이 자, 여기 지금 잠깐만요. 차트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해제했고 차트 부분 자, 이 부분에서 파일에서 그림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파일에서 이렇게 클립보드나 뭐 온라인 이런 데서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이고 자, 느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느리기 상태죠. 느리기 찍었을 때 보여지는 것처럼 이 그림이 자, 2번이 틀렸는데 자, 높이가 증가를 하죠. 높이가 길다랗게 사람이 길다랗게 보이지만 너비까지 뚱뚱하게 보이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틀렸습니다. 높이는 길다랗게 사람이 길어지게끔 보이지만은 통통하게까지는 아니죠. 이 막대기 전체적인 너비 부분은 그대로예요. 높이만 달라졌죠. 쌓기는 또 여기 보시면은 자, 막대기에 대해서 요거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지금 바닥에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 없애버려야 되죠. 자, 이렇게 또 왔는데 쌓기를 찍으시면은 이렇게 싸진다는 거죠. 싸져 가지고 보시면 자, 원본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단위 그림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배열이 쌓기 계열간의 원본 그림 크기가 달라도 단위 그림 같이 설정은 같은 크기로 표시된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 높이는 증가하지만 너비까지 증가되진 않았어요. 자, 다음입니다. 메모입니다.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메모는 델키나 뭐 이런 걸로 지워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3번처럼 모두 지우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뭐 메모 숨기기를 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Shift F2번 눌러서 메모를 삽입했어요. 자, 이렇게 메모를 삽입하고서 요 메모 빨간색 보여지는 요거 지우고 싶다 그래서 델키 지운다고 메모가 지워지진 않아요. 지우고 싶으시면은 요 편집에 보시면은, 자, 마우스 오른쪽 눌렀는데 그 가운데서도 삭제, 이런 삭제 같은 걸 통해서, 자, 삭제를 통해서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지우기, 모두 지우기를 해야지 꼭 지워지는 겁니다. 다 확인해야 되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자, 원금과 이율, 자, 이러한 것들은 지금 데이터 표가 되겠네요. 데이터 표. 그랬을 때, 자, 이율을 각각 곱하여 수익금액, 자, 수익금액 C의 5하고 C의 8 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구한다는 얘긴데요.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직접 해보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하나를 써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환경으로다가 컨트롤 빼기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C의 4 부분에다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F까지 왔어요. 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세 자리 컴마 좀 넣어줄게요. 3,000 하고서 여기는 3,000도 아니고 굉장히 금액이 커요. 5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이율, 자, 1.5%, 2.3%, 3.0%, 5.0%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문제는요, 선도 넣고, 자, 그런 상태에서 C의 4에서 F의 4까지 원금, 그리고 B의 5에서 B의 8까지 이율, 그렇게 하고서 여기 값이 계산되게끔, 자, 자동 채우기 지금 한대잖아요. 이거 하나만 계산해서 다 채우게끔 하고 싶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자,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요 부분이 또 이렇게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실 때, 자, C의 4 곱하기, 자, B의 5죠. 이런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여기 잘 나왔지만, 자, 문제는 이걸 끌어서 채워주시면은 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식을 끌어서 채워보시면은 여기 값이 아주 엉망으로 나와요. 자, 그 이유는 서로 요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란색하고 파란색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요거 고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열에서는 F4를 눌러 갖고 C의 4, D의 4, E의 4, 그렇기 때문에 4행은 고정, 그렇게 하고 앞에는 B의 5, 자, B의 6, 그래서 B열은 고정 하셔야 돼요. 이 B열은 고정, 여긴 열 고정, 여긴 행 고정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끌어내리시면은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값이 채워지겠고요. 자, 칸이 지금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늘렸고,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보다시피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보여지는 것처럼 C, 여기 이제 4행을 고정, 여기는 B열을 고정 해서 답은 3번이다. 자, 34번, 다음 주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매크로 생성할 때 설정한 바로 가기 키는 매크로 대화 상자 옵션에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매크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매크로. 자, 오셔서 이 부분에 제가 지금 매크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상단 위쪽에 개발 도구가 보이고요. 매크로 상대 참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어디 위치에서나 매크로가 실행되는 겁니다. 우리 커말 2급에서는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꼭 제자리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누르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꼭 눌렀어요. 아무 데서나 되게끔. 자, 매크로 기록 눌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바로 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벌써 틀렸어요. 4번이 답이에요. 답은.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대로 써먹으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저는 이제 이름을 고쳐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이때 제가 컨트롤 A를 쓸 거거든요.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대문자. 자, 대문자였을 때는 알아서 Shift가 자동으로 붙어요. 대문자. 만약에 나 소문자 그냥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여기서 소문자로 하시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컨트롤 A. 그래서 컨트롤 A가 원래 전체 선택이지만 요 매크로가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이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가지고, 자, 지금부터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두 칸을 범위를 잡고 홈탭에 와서 병합을 했어요. 색깔을 찍고요. 한 칸 내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기록 중지, 맨 하단에 기록 중지를 눌렀어요. 자, 언제든지 와서 컨트롤 A, 컨트롤 A, 컨트롤 A, 컨트롤 A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크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개발 도구에 와가지고 매크로, 자, 이 부분에서 자, 매크로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 옵션 단추에서 수정하실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셔서 여기 지금 편집, 여기 이제 옵션 있죠? 옵션? 저 옵션에 오셔가지고 바로가기 키 이거를 다른 걸로 해서 제가 뭐 S로 하겠다고 고쳤다는 거예요. 확인 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S, 컨트롤 S, 컨트롤 S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컨트롤 S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매크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바로가기 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아까 보셨죠? 옵션에서 자, 바로가기 키 고칠 수 있었고 컨트롤 키와 조합해서 사용하지만 자, 대문자 쓰시면 Shift가 자동으로 붙었고요. 자, 영문자만 가능하고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생성할 수가 있었어요. 매크로 바로가기 키 없어도 그냥 이름 만들어진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환자 번호 C2에서 C5를 이용해서 성별을 표시하기 위해서 뒤에 E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이런 거 다 하시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바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셔보세요. 이 search라고 하는 이 함수, 이 if는요, 자, 여기서 조건을 만족시키면 하고서 뒤에 여기 는 붙어가지고 비교 연산하는 구문 자체가 없어요. 이건 아예 형식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하나만 간단하게 지금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search 함수 너무 크게 만들었죠? 잠깐요. 자, 조금 더 크게 키워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 찾으려고 하는 find text, 즉 찾으려고 하는 값이 앞에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벌써 구문 형식이 틀렸어요. 구문 형식도 틀렸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래서 이 값이 엔터를 때렸을 때, 자, 여기서 원하는 게 자, 정확하게 뭔지, 이거 벌써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예 4번 자체는 구문 형식이 틀렸다. 나머지 것들은 형식을 잘 맞췄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도 보시면 표, 행, 열 해서 이게 열번호고요. 열번호고 여기서도 행번호 찾는 겁니다. 매치니까. 그래서 매치를 통해서 현재 내가 구하고자 하는 A8에서 A9가 범위고요. 열번호 남인지 연지 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1행인지 2행인지 여기 지금 행번호를 통해서 구해주는 거고요. 찾으려는 찾을값, 범위, 열번호, 유형 이런 형식들을 잘 갖췄지만은 여긴 틀렸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6. 자, 뒤에 9입니다. 자, 뒤에 9에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률을 구하는 자, 함수를 써가지고 구하시는데 결과가 다른 게 하나가 있대요. 결과가 다른 거. 자, 이 문제도 복잡하고 어렵게 푸실 게 없어요. 보시면 답이 보여요. 인트, 자, 트렁크, 라운드 다운, 얘네도 다 성질이 같은 거잖아요. 다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라운드만 반올림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커말 필기 2과목에서 함수 나왔다고 했을 때 그 함수 갖고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째려보세요. 째려보고 넓게 보시고 크게 보셔서 자, 전체적인 구문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틀린 겁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엑셀 화면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이고요. 지금 보여지는 ITQ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요 보기 부분에 보시면은 이건 기본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걸 찍어 주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점점점 선이 있는데 요거가 한 페이지란 뜻이고요. 여기는 2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왜 틀렸느냐?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그랬는데 이건 수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 미리 보기 딱 찍어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한 페이지 내에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삽입된 부분은 점선이 아니고요. 자동 삽입은 이렇게 자동으로 삽입된 부분은 점선이고요. 점선. 수동은 이렇게 꿀군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점선으로 표시된다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번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행의 높이나 열너비 같은 걸 변경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부분 얘네들을 조금 막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H까지도 한 페이지 넘어오는 거죠. 방금 전에는 지열까지만 됐었는데 위치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동 페이지 위치도 바뀌고요.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이런 게 수동이었지 않습니까? 수동. 자, 내가 지금 여기 페이지를 수동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여기가 수동으로 페이지가 하나가 삽입돼요. 그래서 이거 다시 제거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나누기 제거 이렇게 하시면 또 제거도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이 부분은 여백, 그러니까 용지 크기나 여백수 일정, 배열 옵션 등에 따라서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도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가 실선, 그렇게 하고 점선은 자동이었었어요. 자동.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다음 중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자, 엑셀 화면에 보안 경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는 표시가 있었다면 아래 통합 문서에 적용된 매크로 보안은 뭐겠습니까? 그쵸. 모든 매크로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떴다. 그래서 알림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이 부분이겠죠. 자, 다음 학점을 이용해서 2의 3에서 2의 7까지 학점별 자 이렇게 클로버 기호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자, 오른수식이요. 자, A 학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거 뭡니까? 아하, A가 몇 개냐고. 그러네요. A가 개수가 몇 개, B가 맞나 봐요. B가 4개.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니까 리피트 함수가 맞긴 하죠. 그래서 리피트 함수는 처음에 요 클로버부터 넣는 겁니다. 표시할 텍스트를 먼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을 넣어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벌써 2번, 4번은 벌써 틀렸고 카운트 if를 넣었어요. 카운트 if 구문은 범조죠. 벌써 답은 3번이네. 풀어볼 필요도 없이. 자, 구문을 맞췄잖아요. 범위 안에서 조건을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카운트 if는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B의 3에서부터 B의 10 범위 내에서 여기 보시면 이 각각 자기 거 학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워서 그만큼 크로버를 넣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차트를 딱 보시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계열이 겹치기 서로 겹쳐 있습니다. 자, 축 서식에서 주눈금 보이시죠? 그렇게 하고 보조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남과 여가 사용되어 있고요. 데이터는 벌써 틀렸네요. 여기 보시면 남과 여, 일반, 2반, 합계까지 들어갔으니까요. 여기 있는 요만큼만 쓰신 거지. 밑에 요 86, 82 요건 잠깐만요. 요게 없죠. 요게. 여기 남과 여까지만 쓰고 합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44, 47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